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입고 나갈지부터 시작하여 교통수단, 점심 메뉴,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 나들이 계획 등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그래서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도 있죠. 하지만 전쟁과 굶주림이 사라진 우리나라에서는 생사를 가로지를 만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요? 오늘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등장한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10월의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던 날이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파도가 높고 강풍이 불며 돌풍이 예상되므로 항해 선박에 주의를 요한다는 방송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부안군 근처 섬이었던 위도에서 육지로 나오는 배는 서둘러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말을 맞아 놀러왔다가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육지로 나가려는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가 바로 그 유명한 서해페리호입니다. 본래 위도는 아주 작은 섬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섬을 찾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배는 하루에 딱 한 척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위도 주변은 거대한 양식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 낚시 명소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경관 역시 너무 아름다웠기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바다의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하루에 딱 하나밖에 없던 배는 주말마다 촉과 승선을 강행해야 했습니다. 서해페리호의 정원은 221명이었지만 주말마다 이를 훨씬 넘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했고 그 승객들이 가지고 타는 생선이며 젓갈, 액젓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짐들도 모두 태워야 했습니다. 그날은 특히 사람이 많았고 김장철로 인해 멸치 액젓만 약 9톤가량이 실렸는데요. 정원은 약 141명이 초과된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기상 악화까지 겹친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많은 무게를 배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기우뚱 위태로워 보였던 배는 결국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우뚝 서버렸습니다. 그냥 바다 위에 서 있기만 해도 그 공포감은 어마어마할 텐데 거대한 파도를 맞은 배는 한순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승객들은 바닥을 나뒹구는 사람이 반, 난간을 붙잡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사람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바다 위로 떨어졌습니다. 난간을 잡고 버틴 사람들은 바다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다음 순간이 되자 차라리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배에 있으면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이 분명했기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곳곳에 떠있던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등에 몸을 맡긴 채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배가 침몰했던 곳은 구조대가 도착하기에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바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 탓에 신고가 제대로 들어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가을 바다는 이가 달달 떨리고 뼈가 시릴 정도로 너무 추웠습니다. 일단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 상태로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근처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던 배에는 급박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처 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전을 들은 선장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큰 배도 버티지 못하고 침몰한 사고 현장을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낚싯배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정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당연히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장과 승객들은 사고 현장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빨리 달려온다고 노력했지만 차가운 바닷물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고, 배는 약 30여 명의 생존자를 구출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생존자는 아직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사람을 태웠다가는 낚시 배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은 배였기에 이미 정원을 초과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갔다가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바다에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장과 승객은 다시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여러 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대인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배가 너무 작고 여러 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배인가 싶었지만 그 배들은 정확히 사고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배들의 정체는 근처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싯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와 준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30여 명을 실은 1호 낚싯배는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뒤이어 다른 낚싯배에도 생존자들이 실려 나왔습니다. 구조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시간이 다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니 만약 근처에서 낚싯배들이 달려와 주지 않았더라면 생존자는 0명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명리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